안녕하세요. 신나브로입니다. 여러분은 감기에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낮에는 너무 덥죠. 그래서 제 주위의 친구들도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크게 유의할 것 같고요. 여러분 또 오랜만이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럼 우선 처음으로 투윤의 24분의 7, 7분의 24인가요?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요, 집배원 일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에는요, 뭐 이메일, SNS, 문자 등을 통한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종이로 된 내용물들과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보람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문득 나는 올해 얼마나 편지를 써봤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도 편지 쓰기 행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편지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종이로 누군가 소통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생일이 아니면 이제 딱히 우리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죠. 워낙 뭐 무슨 톡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받은 적 없거나 한 적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죠. 뭐 마음을 손편지로 전하는 거, 뭐 연인 사이 이런 사이에도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평소에 많이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무래도 SNS 이런 걸로 마음을 전하는 거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도 있죠. 손편지는 쓰고 싶은데 보낼 사람은 없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755 110-601 우체통 앞으로 편지를 붙이면요, 그에 대한 답장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만 편지를 쓰는 요즘, 답장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설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성도 자극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친구나 가족 혹은 미의 주소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포이트리의 힘이 돼 듣고 오겠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CD와 노래가 그런 것들이 내게 커다란 힘이 돼. 시간은 참 빨라
살포시게 된 곤히 잠든 너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지 그때 엄마를 보면 나처럼 지금 웃음 지었겠지 난 너의 미소와 내게 건넨 말 한마디가 약해진 내 맘과 근심 어린 다리를 펴줘 그 중에서도 난 너의 존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네가 지쳐버린 내 맘에 어두워진 나를 밝혀줘 네, 제가 어렸을 때도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빨간 우체통 앞에 편지를 넣는 자신을 생각하니까요. 왠지 두근거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한번 제가 말한 주소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쓰고 싶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은 피부만 좋아도 훨씬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네. 한번 넓어진 모공은 잘 줄어들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기는 블랙헤드 등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인스턴트 등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과 사춘기 등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부터 모공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공을 넓히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세안을 하는 것인데요.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어주면 노폐물 제거가 잘 된다는 말에 간혹 따뜻한 수준을 넘어서 아주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높은 온도의 물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제 손에 딱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 뭐 이 정도의 온도의 물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블랙헤드인데요. 블랙헤드는 과다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막고 또 모낭에서 피지가 산화돼서 까맣게 착색된 것입니다. 블랙헤드를 그대로 두게 되면요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요 모공을 넓히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왕성한 이제 T존 있죠. T존 부위는 평소 신경 써서 세안해 주시고요. 또 주 1회 정도는 팩 등을 통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팩 등을 통해서 모공을 넓히고 난 다음에 다시 모공을 조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네, 세 번째는 꼭 발라야 되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가끔 끈적끈적하고 이제 갑갑한 느낌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 같은. 네. 피부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요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이 멜라닌은 피부톤을 어둡게 하고요. 또 하얀 피부 좋아하시잖아요. 네.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서 모공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굳이 야외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과 조명 등을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뭐 비 오는 날도 바르시고 외출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화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잠이 들거나 하는 행위 역시요. 모공을 막아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잦은 기름 종이 사용, 또 수정 화장, 계속 덧칠하는 거 모공에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뾰루지나 여드름 등을 손으로 짜면 절대 안 되죠. 또 흉터도 남고 하니까요. 모공을 넓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분들은 너무 진한 화장은 모공뿐만 아니라 피부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예쁘다고 하죠. 어른들에게서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스트의 네가 제일 예뻐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화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피부 미용에도 좋지 않고요. 비스트 분들이 늦게 오시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맞아. 꼭 깨끗하게 세안하고 자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 이제 비스트 분들 온 것 같은데 모셔볼게요.
노래 제목대로 네가 제일 예뻐.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어릴 때는 또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 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20대는 젊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아빠는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모두가 예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친구네 반은 남녀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하대요. 그래서 여자가 39명인데 남자가 2명밖에 없대요. 저희 학교 교화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문이과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생인데 저희 반에도 남자가 8명, 10명 뭐 그 정도밖에 없고 여자는 20 몇 명 이렇게 있어서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느꼈는데 이거 저희 반은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아요. 이 반은 남자가 2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 친구랑 그 또 친구들이랑 또 굉장히 친한 남자애가 있대요. 한 명. 또 넷이서 자주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 남자친구 성격이 워낙 친절하고 다정한 편이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친구를 챙겨주는 모습에 두근거리기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 친구랑 취미도 비슷해서요. 잘 맞는 부분도 많고 그런지 같이 있으면 즐겁기도 한다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반에 마음이 가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한 명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고백해라. 근데 어디 그게 말처럼 쉽던가요? 아니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알죠. 근데 고백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듣지만요. 막상 이게 쉽게 말로 뱉는 게 어렵죠. 그래서 혹시 거절당하면 어색해진 관계는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행동을 티나지 않게, 중요하죠. 티나지 않게 따라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절대 티가 나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동성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외적으로 더 매력있게 느껴진다는 치어리더 효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생소했는데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각자의 외모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면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예뻐 보인다는 것인데요. 평소 친구들과 모여서 관심 있는 상대방 앞을 티나지 않게 서성여 보거나 지나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면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건 당연하죠. 네.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는요, 사람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상대방의 취미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마지막은 자주 웃는 것입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예뻐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보다는 웃는 얼굴이 상대를 더욱 편안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우리 모두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되기를 바라며 현아의 풋사과를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배운 게 있는데 10대들의 사랑은 풋사랑이다 라고 하죠. 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죠? 남자분들이 특히 남학생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첫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상하게 첫사랑을 이루신 분들도 이상하진 않죠? 네, 대단하시게 첫사랑을 이루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까지 가신 분들 제 주위에도 한 분 계신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 그만하고요. 풋사가 듣고 오겠습니다. 첫사랑이란 말에 살짝 굴렀지만 그런 네 모습 오히려 더 귀여웠어. 설레는 네 앞에서 순진한 네 눈에서
네, 노래 진짜 상큼하네요. 이제 흔히 썸남, 썸녀 있으면요.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러시죠. 이제 사소한 호의에도 설레는 감정 하나하나가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고맙고 아름다운 것인 만큼 좋아하는 상대방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IQ보단 EQ를 중요시하 여기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어린아이들보다 나이를 먹을수록 창의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은 쉽지 않은 만큼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하네요. 불평을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굴착장비 직원 149명에게 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후 직업의 업무 능력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불평하는 직원일수록 더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평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즉 멍 때리는 것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가 쉬고 있는 무방비 상태일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많이 하려는 현대에서는 쉽지 않은 것인데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시는 것도 창의력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캐나다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 파란색, 네, 상상력을 자극하고 빨간색은 기억력을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건 역시 좋다고 합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셔야 하겠어요. 해밍웨이가 스페인에서 대작의 영감을 받은 것도 낯선 곳이었는데요. 먼 해외나 바닷가도 좋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산책로나 버스를 타고 가까운 동네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국을 일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외만큼이나 우리나라 곳곳에도 예쁜 명소들이 많죠. 네. 이제 여러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모두 중간고사는 끝나셨죠? 네, 무사히 치르셨길 바라고요.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의 월요일도 9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무엇보다도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의 2015년은 어떠셨나요? 네,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제 고3 언니 오빠들 수능 역시 2주 정도 남았는데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원하는 대학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유의 하룻꽃을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